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서울교육청에서 정책 공약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오후에 다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거에 나선 정근식입니다. 이 강신만, 광노현, 안성문, 홍재남 후보님 모두 지난 민주진보 단일화 과정에서 힘을 함께 모아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 김용수 후보, 김재용 후보, 방현석 후보님, 또 조기수 후보님 모두 힘을 모아주셔서 제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이렇게 추대되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여진 그런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엄중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 동시에 엄중하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 현장은 아이들이 꿈을 잃고 또 선생님들도 긍지를 상실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게 늘어갑니다. 바야흐로 교육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 또는 불통 교육정책, 그리고 퇴행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우리의 교육계를 더욱더 커다란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복절 사태에서 보듯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역사 논쟁이 우리 교육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간 보수 후보로 입지하신 조전혁 후보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또 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많은 이 교육감 선거에 공정하고 정대한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해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불필요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통계를 인용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서울교육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깎아내린다랄지, 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그런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기만 하고 과거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조전혁 후보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조 후보의 학폭 가해 사실은 본인이 2014년 6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반성의 기미 없이 학폭 가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22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학폭 가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최근에 와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3초 만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학폭이냐? 그럼 5초 만에 일어난 일은 학폭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궤변을 일삼는 방식으로 이 교육감 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 이 경제학자 출신이라고 자임하는 조 후보께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지필고사,
기필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했고, 기필고사에 대한 그런 언급이 비판적인 여론에 부딪히자 갑자기 말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책인데, 조 후보마저도 그런 오락가락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에게 불리하면 그걸 말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죠. 감세로 지방 교육 재정 악화가 심각한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제대로 된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갑자기 국민의힘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가 무상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정말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말했다가 분리하면 다시 말을 뒤집는, 도대체 이 조전혁 후보는 이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인지 국민의힘을 정책을 따라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을 참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얼마 전에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불리해지자 갑자기 다시 플래카드를 걸어서 윤석열 정부는 무상교육 예산을 계속 지켜갑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정책 번복을 할 수가 있을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조삼모사 같은 말장난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흐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교육감이 되면 교사들을 검증을 해서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그런 문제로 시달렸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육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도저히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교육수장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군수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교육 선진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미 사라진 그런 과열 입시 경쟁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후보와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후보를 우리 시민들은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은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불필요한 좌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를 공격하고 제가 왜 좌파이겠습니까? 저는 늘 좌우로 갈라진 그런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결코 한쪽 편에 섰던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대학생 조사에서 8명 중 8명이 자신의 고등학교 경험을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8명 중에 8명이 우리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전쟁터였다. 친구가 적이지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우리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친구와 친구로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공감하고 그런 교육을 만들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존엄한 인간적 존재로서 건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구 시민으로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정근식이 시민의 중심이 되고 자유롭고 창의로운 그런 교육의 수장으로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교육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면 다시 어두운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대로 가면 학폭과 연루된 후보, 역사 왜곡을 일삼는 뉴라이트 후보, 거짓 홍보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퇴행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사전선거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투표를 해서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근식 후보께서 뉴라이트 친일 매국 교육 그리고 폭력 이런 인사가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안승문 공동선대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네, 공동선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긴급한 계시죠? 잠깐만 질의응답 받을 거니까요. 오늘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수림 기자님도 오셨고요. 쿠키뉴스의 황인성 부장님, 그리고 조선일보의 오주부 기자님, TBS 교통방송의 김선환 부장님, 그리고 서대문 인터넷뉴스의 강윤석 기자님 등 많은 지금 언론인들께서 와 계십니다. 자, 후보님이 그동안 평생 살아온 학자로서의 경륜,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에 근거하고 또 역사를 바로 보는 그런 이 향후의 교육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자님들 질의응답 통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전혁 후보가 어떤 자리에서 교사들의 이념을 호출해 불이익을 주고 쫓아낼 것이라 얘기했다 하는데 이게 어떤 자리였는지 아시는지, 어떤 자리에 지금 얘가 나왔다고 들으시는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 나왔던 내용들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이따가 그거는 저 기자회견 후에 저희가 관계된 것들은 우리 기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관련해서 아들 최세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대회 상금에 대한 세금 내지 않은 이거 같은데 그 상금이 세금에 제하고 받았던 건지 아니면 제하지 않고 받았던 건지 좀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부분 있나 해서. 저는 우리 아들이 10년 전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모르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 상금은 현지에서 세금을 다 떼고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잠깐. 예, 그런 연락은 없습니다. 제가 네, 다른 기자님도 또 질문하실 거니까요. 네, 황인성 부장님. 네. 조전혁 후보의 학폭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이제 학폭 논란을 네거티브로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학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정책을 말씀하심으로써 좀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 후보의 그 과거의 그 사실들을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그 학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딥페이크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학폭 문제는 절대로 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감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학폭 당사자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 특정 후보자의 어떤 를 비방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학폭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하신 방향성,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학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라든지 어떠한 청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담당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보관들.
예, 그런 북한 보관들은 오늘 아침에 정책 발표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약집을 전달해 드릴게요. 공약집에 그 15개 공약에 가서 그 내용들, 대책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또 위불증이 있으시니까요. 이제 김선환 부장님. TBS 김선환 기자라고 합니다. 예. 이번 선거가 우리가 알다시피 전임 교육감님의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치러진 재보궐선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좌도 우도 아니다. 그런 정책, 그런 활동을 해본 적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이제 재보궐 선거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셨던 것 같은데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그런 거를 좀 알아야 선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지난 40년간 전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의길로 교육과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늘 함께 했고 학생들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재로 키우는 역할을 해왔죠. 그렇지만 근데 동시에 그 2005년도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나 2020년 진실화해위원회나 이런 것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그런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보수나 진보 어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올바른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왔지 제가 특정 어떤 정치적 이념에 흔들려서 어떤 그 편파적인 그런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슨 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낙인찍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일정 때문에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아까 정신 출신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구상하시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서울시의회 그러게는 이제 국회 여야 정치권까지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정치 본인은 이제 좌파우파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상하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교육감에 당선되면 바로 서울시의회와 만나야 하고 또 서울시장님과 만나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육적 견지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고 또 그분들과 토론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